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소개를 드린 것처럼 김영찬이라고 하고요. 회사에서는 쿠키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습니다. 네, 먹을 거를 제 이름이라고 회사에서 열심히 우기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발표를 드릴 내용은 저희 큐라스라는 메시지 광고 추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요거에 있어서 저희가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느껴서 그거를 어떻게 개선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거에 앞서서 일단 제가 속한 조직이 어떤 조직이고 어떤 미션을 띠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래서 큐라스란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소개를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던 버전, 큐라스 버전 1은 어떤 아쉬운 점이 있었는지, 한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버전 2에서는 저희가 어떤 변화를 모색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제 막 좀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 경험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런 향후 과제들에 대해서도 발표 말미에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일단 제가 속한 조직부터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메시지 광고 추천 플랫폼 셀이라는 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저 조직은 좀 이름에서 드러나다시피 광고 도메인 영역에서 추천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추천을 하냐면 저희는 그 유저가 가장 잘 반응할 것 같은 메시지 광고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요. 저희 조직은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즈니스 도메인 영역에서 스마트 메시지라고 하는 광고 상품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첫 번째 고객은 광고주분들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두 번째로 기술 도메인 영역에서 스마트 메시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머신러닝 플랫폼 큐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저희는 모델링 담당자분들의 피와 땀으로 이렇게 만든 모델들이 프로덕션 환경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두 번째 고객은 저희 사내에 있는 모델링 담당자분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 메시지 서비스를 이제 일부분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상품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카카오톡 유저분들이시라면 이 화면 왼쪽에 보이는 저런 광고 메시지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스마트 메시지는 광고주가 기대하는 광고 효과가 제일 클 것 같은 유저들을 선별하고 그러한 유저들에게 가장 적합할 것 같은 소재를 선별해서 발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광고주는 만약에 이 상품을 쓰게 되면 같은 양의 메시지를 발송하더라도 더 나은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광고 효과를 예측하려면 이제 모델 데이터 이런 게 필요할 텐데 그런 데이터에는 유저의 추정 인구 통계학 정보 등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사용이 되는데요. 저 화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는 그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광고 메시지 발송 결과 리포트 이런 것들 또한 광고주분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앞으로의 광고 전략을 세우는 데에도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는 뭘 하냐면 광고주가 직접 입력한 광고 메시지 후보군, 즉 광고 그룹과 그 메시지를 발송할 유저 대상 후보군, 즉 유저 그룹을 추천 모델, 저기 큐라스라고 써있는 추천 모델의 인풋 데이터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저 추천 모델은 주어진 광고와 유저의 쌍의 광고 효과를 예측을 합니다. 그렇게 예측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저희는 랭킹을 수행해서 일부분의 광고 효과가 좋을 것 같은 일부분의 후보군만 추출을 하고요. 이게 이제 선별된 유저와 광고 소재 전달, 저기 써있는 부분이고, 그 랭킹을 통해서 추출된 일부분만 메시지 발송기로 전달을 하면 직접 이제 유저에게 메시지 발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유저분들이 광고 메시지를 받으면 그거를 열람하신다든지 클릭하시다든지 이런 반응들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러한 반응들 또한 로그의 형태로 저희가 수집을 해서 저 큐라스 학습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다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스마트 메시지 상품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래서 이 상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머신러닝 플랫폼인 큐라스의 미션은 바로 이런 저희와 협업하는 모델링 담당자분들의 모델 개선 노력들을 지원함으로써 광고 효율 고도화를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델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바탕으로 빠르게 메시지 광고의 발송 대상을 선별함으로써 이제 광고주가 느끼는 광고 메시지의 발송 지연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미션을 수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던 큐라스 버전 1은 몇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큐라스 버전 1의 시스템 구조도를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어떤 아쉬운 점이 있었는지 좀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의 아쉬운 점이 저희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아쉬운 점은 요 그림의 왼쪽과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대신 읽어드리면 저희의 기존 큐라스는 머신러닝 개발 생산성이 낮다. 이렇게 첫 번째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 중간에서 조금 위에 보시면 랭킹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의 랭킹 시스템이 수평적인 확장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두 가지의 좀 한계가 갖고 있었습니다. 머신러닝 개발 생산성이 낮으면 도대체 뭐가 안 좋은 건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가상의 대화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추천 모델 개발을 담당하는 캐로가 이야기합니다. 광고 집행 데이터를 보니까 모델 성능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확인차 뭔가 디버깅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백엔드 시스템을 담당하는 조르디가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면 뭐 이거 위해서 뭘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그러자 캐로는 그거를 좀 말해달라고 제가 질문 드린 건데 하면서 말을 잊지 못하고 있고 조르디는 내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렸는데 왜 답변을 안 해주시지 하면서 서로 이제 답변을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을 표현해 봤어요. 요렇게 좀 답답할 수도 있는 대화가 발생하는 원인은 바로 모델과 백엔드 시스템이 간결합되어 있어서 이해관계자 간의 작업 범위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모델이랑 백엔드 둘 다를 잘 아는 담당자가 아니라면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서비스에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결국에는 모델에 관한 어떤 요구사항, 변경사항 같은 게 백엔드 담당자의 손을 거쳐서 배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백엔드 시스템 담당자는 그런 모델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모델링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연히 이제 요구사항이 서비스에 반영되는 건 느려질 수도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뭐 비즈니스적으로 의미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저희 랭킹 시스템의 확장성이 부족하다.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결국 모델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바탕으로 랭킹을 수행을 하는데 그 랭킹을 수행하는 랭킹 시스템이 모놀리틱한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랭킹 요청이 들어오면 그거를 하나의 인스턴스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스케일업을 통해서 추가적인 성능을 확보하는 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대량의 광고 메시지 동보 발송 요청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 랭킹 시스템에 좀 부하가 걸리고 그러다 보면 랭킹이 지연되고 광고 메시지 발송이 지연되고 결과적으로는 광고주분들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경험을 드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점이 있었기에 저희가 좀 변화를 몇 가지 모색을 해봤는데요. 뭘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 기존의 큐라스는 머신러닝 개발의 생산성 그리고 랭킹 규모의 확장성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변화를 준 거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줬을 텐데요. 아까 버전 1의 시스템 구조도를 좀 보여드리면서 어떤 아쉬운 점이 있었는지 짚어드렸던 것처럼 이제 버전 2의 시스템 구조도를 보여드리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이게 버전 2에서는 바뀐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것들 중에 일단 머신러닝 개발 생산성 개선과 관련돼서 변경된 부분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화면 좌상단에 보시면 모델링 담당자를 의미하는 저 사람 모양 아이콘에서 두 가지 빨간색 화살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건 버전 2에선 버전 1과 달리 모델링 담당자가 직접 백엔드 담당자의 손을 거치지 않고서도 피처와 모델을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게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머신러닝 개발과 그 결과물을 배포하는 작업,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분리됨으로써 더 이상 이제 머신러닝 모델과 백엔드 사이에 기술적인 결합도가 강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제 다양한 피처와 모델이 빠르게 프로덕션으로 개발되고 배포되는 게 가능해질 수 있겠고요. 결과적으로는 머신러닝 개발 생산성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또 이제 아까 랭킹 규모 확장성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어떻게 개선을 해보려고 했냐면요.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것처럼 저희는 이제 저 스케일 아웃이 가능한 분산 랭킹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결과 더 이상 이제 메시지 발송 규모가 갑자기 증가하더라도 한꺼번에 수많은 발송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랭킹에 소요되는 시간이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든지 이런 일은 좀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랭킹이 지연돼서 발송이 지연돼서 광고주분들이 화를 내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에서 저희는 좀 해방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저희가 좀 아쉽다고 느꼈던 점과 그걸 어떻게 개선하려고 했는지를 굉장히 간략하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요런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기술적으로 딥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저랑 같은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에릭이 뒤이어서 발표해 주실 예정이라서 저는 마이크를 넘기고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네. 쿠키가 발표 잘하시죠? 네. 약간 조곤조곤 잘 말씀을 해주세요. 저도 좀 이어서 한번 발표를 진행을 해보려고요. 쿠키 같은 경우에 이제 앞서서 대략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런 해결 방법이 있었다라고 좀 간략적으로, 핵심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제 소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쿠키와 같은 조직에 있는 광고 추천 플랫폼 메시지 셀에 속해 있는 에릭이라고 하고요. 한글 이름으로는 신호석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큐라스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첫 번째는 아파치 에어플로우 기반으로 하는 워크플로우 오케스트레이터와 그 다음에 모델 오케스트레이터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모델링 담당자들이 개발한 다양한 피처들을 서비스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말인즉슨 ML 모델들을 위해서 지속적인 통합이나 배포 아니면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먼저 워크플로우 오케스트레이터 위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피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머신러닝 개발 생산성이 어떻게 나아졌지? 좀 같이 확인해 보려고 하고요. 피처 가공 파이프라인과 그다음 피처 배포 파이프라인 사이에는 피처 저장소에 대한 프로토콜을 약속을 했어요. 따라서 피처 가공 파이프라인은 프로토콜에 따라서 특정 포맷에 지정된 곳에다가 피처 가공 결과물을 적재해 놓으면은 피처 배포 파이프라인은 이것들을 통합을 해서 프로덕션 환경인 피처 저장소에다가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를 해놓을 수 있게 되었고요. 이러한 동작들에 따라서 모델링 담당자들은 시스템 담당자의 손을 굳이 빌리지 않고서도 서비스에 적용하거나 아니면 테스트에 필요로 하는 피처들을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저의 반응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모델을 학습하기까지의 과정을 하나의 좀 논리적인 파이프라인으로 그림으로써 표현을 해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모델 파이프라인으로부터 머신러닝 개발 생산성이 또 어떻게 나아졌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실제 실시간으로 수집이 되어야 되는 유저의 반응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모델 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 자체는 아직까지도 저희 시스템 엔지니어 혹은 시스템 담당자가 해결해야 될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학습 데이터셋 생성기가 스트림 데이터로부터 실험 환경과 동일하게 유한한 사이즈의 학습 데이터셋을 제공하는 것 자체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따라서 이 말인 즉슨 학습 데이터셋에 대한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모델링 담당자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동일하게도 서비스에 적용하거나 아니면 실험에 필요한 학습기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따라서 모델 생성 로직이 모델 생성 파이프라인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된다는 점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서비스 스펙으로서 이전에 저희가 뭐 시스템 일부로서 구현이 되었던 현재 상황을 생각했을 때에는 그거와 대비했을 때 이제 이렇게 파이프라인으로 투명하게 관리되었을 때 독립적인 파이프라인 내부 로직에서 모델링 담당자도 시스템 담당자도 일을 쉽게 유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또한 많이 머신러닝 개발 생산성이 나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에 맞춰서 모델 오케스트레이터라는 개념 또한 저희가 이제 추가를 하게 되었고요. 모델 오케스트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모델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 그리고 배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델 오케스트레이터는 모델 운영에 필요한 로직에 따라서 학습 스케줄도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또한 그 학습 스케줄에 따라서 그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의 범위를 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랭킹 요청 즉시 그 마지막 학습 시점 이후로 수집된 반응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하도록 모델 생성 파이프라인을 트리거하는 간단한 형태의 구조로 지금 이루어져 있고요. 모델 생성 파이프라인의 동작이 끝나는 즉시 또 그거에 맞춰서 아티팩트가 이제 떨어지게 되고 그것을 프로덕션 환경에 서빙될 수 있도록 추론기를 준비하는 과정 또한 모델 오케스트레이터가 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 저희가 모델 오케스트레이터가 트리거를 했는데 모델 생성 파이프라인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를 했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서 비상시용 모델이 서빙될 수 있도록 처리도 되어 있습니다. 프로덕션 환경에 추론기를 배포할 때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좀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수의 랭킹 요청이 한꺼번에 동시에 들어왔을 때에는 각 랭킹 요청마다 필요로 하는 모델이 서빙될 수 있도록 라우팅에 대한 설정도 필요로 하고 있고요. 또한 각 추론기의 최적의 모델 서빙 환경을 위해서 레이트 리밋이나 아니면 스케일 값들을 설정에 필요로 할 수도 있고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모델 오케스트레이터가 프로덕션 서빙 환경에 필요한 설정들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래픽 라우팅 아니면 레이트 리밋 이런 것들은 ESTO 서비스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다만 현재 시간 관계상으로는 ESTO 서비스를 설명드리기에는 좀 너무 시간이 짧은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오케스트레이터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델 생성 파이프라인을 트리거링한 뒤에 성공적으로 추론기를 배포하려면은 학습 결과로 생성된 모델 아티팩트가 프로덕션 환경에 서빙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즉 학습기가 모델 아티팩트를 저장을 해주고 추론기가 모델 아티팩트를 불러와서 성공적으로 사용을 하려면은 모델을 어떤 식으로 저장할지에 대해서도 약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큐라스는 학습기와 추론기 사이에서 오닉스 포맷의 모델 표현 방법을 가정하고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닉스가 어떤 거냐라고 하면 오닉스는 범용적인 모델 표현 방법으로서 다양한 학습 환경에서 생성된 모델 아티팩트가 다양한 추론 환경으로 이식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따라서 모델링 담당자는 더 이상 추론기와의 결합을 고민하지 않고서도 자유롭게 학습기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모델을 활용을 해서 아티팩트를 구성을 했고 그거에 맞춰서 추론기를 띄우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추론기를 활용을 해서 랭킹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앞서 말씀드린 오닉스 포맷을 활용해서 추론을 할 경우에는 모델 유연성을 희생한 기존 시스템보다도 범용성의 한계 때문에 스루풋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랭킹 시스템의 스케일러 한계, 추론 스루풋 한계까지 더해지니까 중요 요소로서 앞서서 쿠키가 말씀드렸던 랭킹 수행 시간을 위해서라도 분산 랭킹 시스템의 필요성이 많이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큐라스의 랭킹 작업을 개념적으로 어떻게 나누지? 라고 생각했을 때 크게 두 가지 작업, 맵과 리듀스 두 가지 과정으로서 나눌 수가 있었고요.
첫 번째는 랭킹 후보군 선별 작업이고 두 번째는 발송 대상 선별 작업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작업은 어떤 게 있지? 라고 했을 때 랭킹 후보군 선별 작업 같은 경우에는 랭킹 대상이 되는 유저군을 일련의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을 거쳐서 랭킹 스코어를 계산하고 그거를 이제 값으로서 추론하는 그 과정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발송 대상의 선별 작업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들을 취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발송할 대상을 필터링하고 서빙 DB에 적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작업이 각각의 특성에 맞춰서 스케일 아웃 가능하도록 서로 독립된 서비스로 분리를 해줬고요. 다만 추론기 같은 경우에는 랭킹 후보군 선별 작업에 개념적으로 포함은 되긴 하겠지만 오닉스 포맷을 활용을 하면서 발생되는 스루풋 한계를 별도로 핸들링하기 위해서 추론기 역시 독립적인 서비스로서 분리를 하였고요. 이렇게 큐라스 V2의 랭킹 시스템은 랭킹 과정을 구성을 하는 세부 워크로드를 구분을 하였고 필요에 따라서 각 워크로드별로 확장 가능하도록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조금 더 이득을 얻고자 서비스 간의 트래픽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컴포넌트 간의 네트워크 통신은 gRPC로 다 통일을 하였고요. 그러면 이제 쭉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도 개편을 하였고, 추론기를 어떻게 띄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세부 워크로드를 분리한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아졌느냐, GPU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저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유저 수 1만 대비 랭킹 수행 시간에 대한 변화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만 각 시스템의 고유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수행 시간이 아니라 상대적인 변화 값을 관찰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큐라스 V1의 경우에는 10만의 경우에는 유저 수 1만 대비 랭킹 수행 시간이 10배가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00만에서는 105배, 1000만에서는 1260배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변화값이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기존의 랭킹 시스템을 아무리 최적화하더라도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반면 큐라스 V2의 경우에는 유저 수 1만의 랭킹 수행 시간 대비 10만은 1.4배, 100만은 1.68배, 1000만은 2.52배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큐라스 V1이랑 비교했을 때는 아주 원만한 곡선으로 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늘어나는 로드가 스케일 아웃을 통해서 실제로 상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즉 기존 시스템의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바삐 좀 달리면서 여러 가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 피처 파이프라인과 모델 파이프라인에 몇 가지 프로토콜들을 도입을 했고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모델링 담당자들이 머신러닝 고도화를 위해서 개발하는 그 작업들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그 결과물이 프로덕션 환경에 즉시 적용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 큐라스의 낮은 머신러닝 개발 생산성의 원인들이 잡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큐라스 V2의 랭킹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분산 처리가 스케일아웃 가능하도록 새롭게 개발이 되었고요. 이로써 스케일업의 한계에 부딪혔던 큐라스는 늘어나는 랭킹 규모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큐라스는 주어진 미션에 따라서 광고 효율 고도화에 필요한 작업들을 보다 잘 지원할 수 있고, 메시지 발송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송 대상을 빠르게 선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바쁘게 여러 가지 작업들을 사실 근 1, 2개월치가 아니라 한 반년 넘게 좀 했었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해야 할 게 많이 남았구나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실험 플랫폼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피처 트랜스포메이션 서비스와 아니면 분산학습 인프라 개발 등 여러 부분에서 좀 남아있는 상태인 거고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기회가 가능하다면 내년에 또 다시 발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